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경작 들어가기 이번 시간은요 챕터 3장 수요 공급 그리고 시장의 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뭐라 그랬냐면 이 시장이라는 건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수요 공급, 이게 바로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특히 그 시장의 어떤 현상 중에서 균형이라는 상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볼 거예요. 이게 우리의 관심사야. 근데 그 시장, 이렇게 그림을 그릴 겁니다.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 이렇게 그릴 건데, 저 시장에 구성하는 두 경제 주체, 소비자와 생산자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소비의 주체가 되는 수요, 오케이? 생산의 주체가 되는 공급, 이렇게 살펴보고요. 둘이 이제 요거를 합쳐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가 백종원 선생님과 또 손흥민 선수와 같이 누가 스파게티를 만드는가 했을 때, 아니 자기가 좀 더 잘하는 거를 생산 공급하면 시장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소비자가 얻게 되는 이득을요 우리가 소비자 잉여라 하고요, 생산자가 얻게 되는 이득을요 생산자 잉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그래서 수요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54페이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요라는 것은요, 김군 같은 소비자가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구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demand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다시 정리하면 수요라는 것은 어떤 소비자가 구입하겠다는 하려는 의사를 나타냅니다. 하려는 의사, willingness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우선 첫 번째 수요 곡선의 도출, 우리의 목적이 이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서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겁니다. 이게 경작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더 그냥 수요의 개념이 유량유 이런 건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터치하는 거니까 이걸 빨리 보시고 여기에 만족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전체적인 내용을 보는 거니까 경작 원론이라든가 그걸 보실 때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빨리빨리 정리하시면서 그 다음 미시경작, 거시경작 이렇게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 첫 번째 줄 볼게요. 대학생인 김구는 한 달 용돈이 30만 원. 그러니까 용돈이 우리는 앞으로 소득이라고 할 거예요. 30만 원. 근데 이게 연봉일 수도 있고 월급일 수도 있고 뭐 등등등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한 달간 1개월간 3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해서 이걸 사 먹는데 돈을 쓴대요. 여기 나와 있는 표는 우리 요 표죠. 자, 아이스크림 가격이 주어졌을 때 가격이 이렇게 1,000원 단위로 주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살 거니? 아이스크림의 양을 나타내요. 소비량입니다. 몇 통을 살 거냐? 한 달 동안 이렇게요. 근데 이거 뭐 한 달 동안 이런 건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거기 보니까 가격이 25,000원일 때는 몇 개 산다? 8통을 사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2만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더 많이 삽니다. 12통을 사게 되고요. 이해 가시죠? 표 읽으실 수 있겠죠? 뭐 간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서 수요량의 변화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표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수요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케줄이라는 말 보세요. 내가 얼마의 가격이면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거야. 우리 타임 스케줄은 뭐야? 시간이 뭐 12시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고 저녁 6시가 되면 밥을 먹을 것이고 주어진 시간에 대응해서 나의 계획. 이건 뭐다? 주어진 아이스크림 가격에 대한 나의 소비량.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죠. 자, 이걸 수요표라 하고요. 이러한 수치들을 그림으로 나타낸 게 바로 수요 곡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수요표나 수요 곡선이나 다 동일한 건데요. 같은 정보를 다르게 표현한 거야. 표로 나타내거나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가 수요하려는 양, 앞에서 나온 수요표, 그걸 보는 건데, 그래프가 우하향합니다. 가격이 싸지잖아? 소비량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하향하는 모양을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걸 이제 가격에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 소비량이. 그걸 수요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더 많은 양을 수요하는 현상.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보통 폼생폼사하기 위한 과시적인 소비라든가 기푼제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배울 일이 있을 겁니다. 자, 그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거와는 달리 이건 옆에서 본 거야, 눈을 가지고. 자, 여기 1번 시각 제가 이렇게 쓸게요. 가격이 25,000원일 때는 너 얼마나 살래? 가격이 20,000원일 때는 너 얼마나 살래? 이렇게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 길이로 해가지고 1번 시각에서는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주어진 가격 하에 가격에서 당신은 소득이 용돈이 30만 원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구입하려는 수량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하려는 양을 연결한 곡선, 그게 바로 수요 곡선. 오케이? 자, 그런데 요거는 좀 다른 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수요 곡선을 높이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밑에서 올려다보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계 원리라고 말씀드렸죠. 그거야. 2번 이렇게 보면 요 높이 있잖아요. 높이가 8개째 마지막으로 소비한, 여기 보시면 마지막 단위를 소비해서 얻는 만족감의 크기. 그러니까 8개째 먹었을 때 만족감의 크기를 돈으로 표현하세요. 그러면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 주어진 수량 8개째 요 높이요. 높이의 의미는 8개째 소비하면 자, 이때 얻게 되는 만족의 크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계 편익. 한계라는 말은 한 단위 소비했을 때 그 뜻인데 경장에서 많이 사용할 겁니다. 8개째 추가적으로 한 개 더 추가한 거야. 8개째 여기다 더 쓸까요? 한 개 더 추가시. 네, 이렇게 할까요? 자, 그러면 이 높이가 뭐냐면 만족의 크기.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아이스크림을 자꾸 먹어. 뭐 12개, 16개 질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제로 깔려있어. 어떤 거든 내가 굉장히 배고프고 아니면 목마르고 그러더라도 계속 먹게 되면 거기서 얻게 되는 만족의 크기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지불하려는 만족의 크기는 하락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높이. 이게 바로 수요 법칙이 우하향한다. 그 뜻입니다. 자, 여기서 밑에 세 번째 단락 가보시면 우리는 수요 곡선을 지금까지 설명해 온 옆에서 보는 거 말고 다른 각도 밑에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 곡선의 높이가 마지막 단위의 아이스크림을 사기 위해서 김군이 만족의 크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밑줄 치세요. 최대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이거 많이 표현 씁니다. 지불하려는 금액. 이걸 나타내요. 높이의 의미가. 오케이? 그래서 maximum willingness, 뭐뭐 하려는 의지를 나타내요. willingness to pay. 이렇게 써주시죠. 이 높이의 의미가 바로 요걸 뜻한다. 오케이? 아니, 내가 이만큼 만족을 얻었으니까 그만큼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55페이지가 보시면 자, 그렇다면 김고는 첫 번째 줄 12번째 통의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왜
2만 원까지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거기 보시면 12번째 통의 아이스크림을 사 먹음으로써 그가 얻는 만족감의 크기가 한 개 편익이 2만 원까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얻은 만족이 2만 원까지니까 2만 원보다 더 내세요. 그럼 아예 안 먹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내가 2만 원까지 아이스크림 한 통을 여기서 12번째 먹었는데 얻게 되는 만족이 2만 원이야. 근데 이거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15,000원이래. 그럼 먹어요? 말아요? 먹는 게 낫지. 그러면 15,000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2만 원의 만족을 얻게 됐으니까 당연히 5,000원의 이득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뒤에 나중에 보게 될 소비자 잉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세 번째 단락 볼게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모양을 갖는 것은 상품의 소비량이 늘어감에 따라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작아진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질리는 거야. 그래서 만족감의 크기가 이렇게 우하향으로 갈수록 점차 작아진다를 우리가 체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한 개 편익이 점차 작아진다. 세 번째 줄. 목이 마를 때 콜라 한 잔 마시면 만족감이 크지만 두 잔째, 세 잔째 먹게 되면 만족감이 점차 떨어지게 되고요. 상품의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한 개 편익이 작아지기 때문에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도 작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계라는 표현을 앞으로 거기서 많이 더 쓸 건데요. 이 한계가 마지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줄 마지막 단락 보시면 마지막 하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마지막 한 개째 하나가 한 개가 이렇게요. 미치는 영향. 여기서는 만족에 미치는 것이고 비용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한 개 비용. 여기서 만족을 편익이라고 쓴 거야. 이 베네핏에 미치는 영향 한 개 편익. 이해 가시겠죠? 차차 많이 사용할 겁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자, 56페이지 가보시면 수요 곡선 상에서 위에서 이동하는 게 있고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나 보시면 첫 번째 줄 볼게요. 자, 그림 3-2에 한번 보시면 요거라고 할게요. 원래 수요 곡선이라 붙인 곡선은 앞에 있는 그 수요 곡선을 얘기해요. 오케이? 2만 원일 때 12개, 15,000원일 때 16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번째 줄. 이와 같이 가격과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 위에 A점에서 A-로 간 거야. 이 수요 곡선 위에서의 이동은 이 원래 수요 곡선에서 이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거잖아. 이렇게. 이해 가시죠? 자, 근데 그거 말고요. 여기 보시면 곡선 자체가 이동해. 이거 곡선 전체가 원래 수요 곡선에서 새로운 수요 곡선을 이동하게 되면 이거는 수요 곡선의 이동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어렵지 않고요. 자, 두 번째 단락 볼게요. 그러니까 가격이 변하면 지금 가격이 2만 원에서 15,000원으로 변하게 되면 거기에 대응되는 소비량이 A에서 A', A''로 이렇게 가게 되니까 이거는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따라오셨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해당 상품 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 관심 대상인데 아이스크림 가격이 변하면 이건 곡선 상에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때 영향 미치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Q라고 쓸게요. 디맨드야. 그래서 이거는 수요량이라고 쓸게요. 여러분 아이스크림을 얼마나 많이 사할래?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뭐가 있냐면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영향을 미칠 거야. 프라이스라고 쓸게요. 아니 그리고 다른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을까 했더니 다른 상품의 가격 렐러번트한 뭐 다른 대체 가능한 릴레이션 하는 걸 할까요? R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뭐 보완제 아니면 대체제 이런 것들 할 건데 관련제의 가격은 가격인데 아이스크림 가격이 아닌 뭐 팥빙수 뭐 이런 것들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소득 그 다음 아이스크림을 얼마나 좋아하냐 기호 등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아이스크림의 그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아이스크림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 이렇게 두 개 간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렇게 관계를 표현하게 된 거, 이게 바로 수요 곡선, 이 곡선상에서 이동이죠. 근데 그거 말고요, 아이스크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다른 요인들이 있잖아. 오케이? 다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인들, 변수라고 쓸게요. 변수들. 근데 이 다른 변수들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얘가 변하면 곡선상의 이동인데, 그리고 그런 경우를 양자를 붙여요. 그래서 곡선 상에 곡선 위의 이동은 양자를 붙이고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건요, 양자를 떼요. 그래서 수요의 변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얘네들이 일정해요. 세터리스 페리부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좀 처음에 할 때는 어렵긴 합니다. 근데 별거 아닙니다. 요게 처음엔 일정한데 얘네들이 변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수요의 이동, 여기 밑에 보시면 수요의 변화해서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합니다.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봐주시죠. 자, 그래서 우리 거기 한번 교재를 볼게요. 두 번째 달러. 아이스크림 수요량이 그것의 가격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요. 다른 군것질의 가격, 입맛이나 유행, 용돈의 크기, 그게 뭐 소득이 되겠죠. 자, 이들을 모두 고려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왜 이런다고 그랬어? 편의상. 이거를 다 고려하려고 하면 정신없잖아.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 모델 할 때 모형이라는 게 현실을 축소시키는 거지. 나는 얘네들만 보겠어. 근데 얘네들이 이제 변하는 것까지 이제 물론 반영해서 표현을 하겠지만 현재는 얘네들만 보겠어.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세 번째 달러. 앞에서 본 수요 곡선의 배후에는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수들의 값이 현재 수준에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아이스크림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고요. 그렇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변수의 값들이 정말로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단순화시킨 거예요. 일시적으로 고정돼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가격이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케이? 나중에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다 고려하는 연구 분석 우리가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단락 보시죠. 그럼 만약에 아이스크림 가격 이외에 다른 변수의 변화가 생겼다면 그림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빙수의 가격이 지금의 2배로 오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다 보시죠. 여기다 한번 볼게요. 아이스크림 말고 팥빙수로 할게요. 팥빙수. 빙수의 가격이 2배로 상승. 2배로 상승. 비싸진 거야. 그거 어떻게 될까요? 우선 생각해 보시죠. 자, 거기 보시면 김구는 나 아이스크림 말고 팥빙수도 먹으려고 했는데 빙수 가격이 비싸졌어. 그럼 빙수의 수요 법칙에 의해서 팥빙수의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팥빙수의 소비라고 할까요? 소비는 감소하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싸졌으니까. 그럼 나는 좀 차가운 걸 먹고 싶어. 빙수 가격 비싸져서 빙수 소비량 감소하면 대신 어떻게 돼요? 아이스크림에 대한 소비는 증가하겠죠.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아이스크림의 현재 가격이 2만 원에 있더라도 아니면 15,000원에 있더라도 어떤 가격이든 상관없어요.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소비합니다. 사람들이 더 몰려드는 거야. 그래서 이건 어떻게 표현됩니까? 하면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고정돼 있는데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에 대한 소비를 증가시켜요.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A였었는데 12개를 소비했었는데 여기로 갑니다. B라고 할까요? 18개까지 소비를 합니다.
A 다시였었어요. 근데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삽니다. B 프라임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 정도 봐주시죠. 그러니까 각각의 아이스크림의 가격에 대해서 수요량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요거 그림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57페이지 가볼게요. 자, 여기서 요걸 이제 반영을 하게 되면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네요. 네, 그렇게 체크하시죠. 57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경우 하나 볼까요? 이게 이제 케이스 1 이렇게 할게요. 케이스 1. 자, 또 다른 상황. 두 번째 단락 볼까요? 57페이지. 김군의 용돈이 증가하는 경우 알바를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돈이 증가했다라고 할게요. 소득이 증가한 거야. 케이스 2. 자, 소득, 용돈이 증가했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내가 더 부유해졌잖아.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가격 2만 원일 때 어떻게 보면 살까 말까 막 쪼잔하게 고민하면서 12개 샀는데 내가 소득이 더 많아지면 뭐 더 많이 사지 뭐.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소득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되면 이 경우 아이스크림 수요량은 늘어날 걸로 예상할 수 있는데 앞에서 본 예와 마찬가지로 각 가격에서 아이스크림 수요량이 커지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이때는 가격은 그대로 있는 상태야. 역시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아이스크림의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다른 것들은 다 고정돼 있어요. 가격 고정돼 있고 얘도 고정돼 있고 얘도 고정돼 있고 소득만 증가했습니다. 이 다른 요인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스크림에 대한 소비량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오셨죠? 오케이. 자, 이때도 어떻게 돼? 각각에 대한 가격 하에서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니까 이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디맨드 곡선이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을 합니다. 물론 아이스크림이 막 이렇게 열등제거나 야,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뚱뚱해지고 이렇게 되면 그걸 열등제라 그래요. 그건 나중에 또 보긴 할 텐데 그런 경우는 오히려 소비가 감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소득이 증가하면 이 재화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는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아실 거고 아닌 분들은 넘어가세요. 정상제인 경우 이게 사실은 전제로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각 주에 뭐 밑에 3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고려 대상이 되는 마지막 단락 보시죠. 지금 아이스크림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 수요 곡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아이스크림 가격과 아이스크림 소비량 이 두 개 간의 관계를 나타내면 그건 곡선 상에서 이동인데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것을 수요량의 변화, 수요 곡선 위의 운동 이렇게 얘기하고요. 반면에 여기는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이러한 변수들이 변하게 되면 이건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 거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른 상품의 가격, 소비자의 소득, 기호 등의 변화가 일어나면 수요 곡선 그 자체가 좌우로 이동해가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수요 곡선의 이동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8페이지 가보시면 고려 대상이 되는 상품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떨어진 결과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사 먹게 되는 것을 수요량이 늘어났다. 여기 량자를 붙여요. 그러나 빙수 가격이 올랐거나 용돈이 더 커져서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사 먹게 되는 경우는 수요 곡선 자체가 변화했다 이렇게 해서 수요가 변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별을 해야 된다. 정확하게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저자분께서 58페이지 생각해 봅시다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가격 폭등으로 뭐 수요의 격감, 전국의 주유소들 팔이 날려 나와 있는데 얼핏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기자분들이 경제학을 좀 잘 공부해서 이런 거 쓸 때는 거기 보시면 왼쪽에서 제일 밑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수요와 수요량이라는 말을 혼용해서 막 쓰기도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좀 구별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59페이지 가보시면 우리가 이 앞에 예외적인 상황이 있죠.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가격이 싸면 많이 소비하고 비싸면 덜 산다고 그랬는데 예외적인 상황 중에서 뭐 과시적인 소비 이런 게 있어요. 거기 한번 보시면 소위 명품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것들은요. 오히려 밑에 보세요. 비쌀수록 잘 팔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아니 이런 일이 있어? 예. 과시적 소비 측면이 거기 담겨 있는 거죠. 가성비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지. 그럼 뭐 돈 많은 사람들이 가성비 따져가지고 이거 말이야 돈 이렇게 안 한다고요. 가성비 따지면 이런 거 사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거기 내용 재미난 한국일보 기사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60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이거는 개인에 대한 수요 곡선을 표현을 한 것이고요. 개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린 개인이 아니라 시장 전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는 공급자야. 그럼 아이스크림이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 한국에서 얼마나 팔릴 것인가? 이게 관심이란 말이야. 삼성에서 스마트폰을 만들어. 야, 그러면 스마트폰 제가 몇 개 살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스마트폰이 몇 개가 팔릴까? 이게 관심사가 된다는 것이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첫 번째 줄 볼게요. 지금까지는 김군이라는 개인의 수요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는데 상품의 가격과 거래량은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가격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가 보려면 시장 전체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 전체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세 번째 줄, 만약에 각 개인에 대한 수요 곡선이 도출되어 있다면 이로부터 시장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3명의 사람이 있죠. 박군, 이군, 김군 이렇게 있어요. 각각의 뭐 녹색깔, 핑크 색깔, 보라 색깔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이 3명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가격이 만약에 15로 주어져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박구는 가격이 15,000원일 때 몇 개까지 살래? 박구는 6개 살래? 사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거야. 이 표로 그리진 않아도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수요표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박군, 이군, 김군 이렇게 해가지고요. 나타낼 수도 있겠지. 시장의 가격이 여기 보시면 15라고 할게요. 그럼 박군의 이렇게 수요량 몇 개? 6개. 그 다음에 2군의 수요량 7개. 됐죠? 김군의 수요량 몇 개? 10개. 그럼 시장 전체, 마켓 전체에서의 수요량 이거 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23 이렇게 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23이라는 것은 이렇게 3개가 한꺼번에 다 서메이션 한 거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옆으로 더하는 거지.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각각의 사람들이 몇 개 살 것인가 해서 수평으로 이렇게 더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수평의 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수평의 합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두 번째 다르게 바로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에 소비자가 3명만 있으면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고요. 뭐 100명, 1000명, 몇만 명 마찬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다음 세 번째 단락 볼게요. 다른 가격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세 사람의 수요량을 더해서 시장 전체의 수요량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각각의 개인들의 수요 곡선이라는 정보가 있을 때 수평으로 더해서
수평의 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을 구할 수 있고, 물론 이거는 나중에 하세요. 개인들의 수요가 독립적이라는 것은 남이 산다라고 해서 따라 사거나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소비하는 게 나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영향이 없다. 요게 깔려 있어요. 아니 그럼 현실에선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죠. 여러분 유행 같은 거 있잖아. 유행 효과 하는데 따라쟁이 효과가 있겠지. 누가 소비를 많이 해. 그럼 나도 살까? 우리가 흔히 또 그런 거 있잖아. 뭐 수강 신청하거나 학원에서 무슨 강의를 듣거나 책을 살 때도 베스트셀러를 좀 사야 되지 않을까? 왠지 느낌이. 그리고 영화를 봐도 뭐 1,000만 관객이 봤다. 왠지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따라잡는 그런 영향 미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61페이지 수요의 탄력성은요, 우리가 파트가 조금 약간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먼저 하신 다음에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